그래서 프레임 리스다 보니까 꽉 안 닫히거나 유격이 있으면 소리가 날 수 있는데 여기가 흔들리면서 소리가 났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TKC 랜디입니다. 안녕하세요, TKC 숑라입니다. 12월 3일 목요일 TKC 추천 게시글을 안내해 드릴게요. 유리창 소음 1000원으로 해결했습니다 라는 글 먼저 한번 볼게요. 그 운전석 쪽 이게 프레임리스잖아요, 모델 3가. 네. 그래서 프레임리스다 보니까 꽉 안 닫히거나 유격이 있으면 소리가 날 수 있는데 지금 새롬 아빠님께서 이제 눌러 보니까 이렇게 틈이 있어서 유격이 있어서 여기가 흔들리면서 소리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유격이 나지 않도록 덧대 가지고, 보기에는 좀 좋진 않지만 이렇게 덧대서 유격을 없앴다고 합니다. 혹시 운전석 쪽에 그 창문 흔들리는 소리, 유리가 흔들리는 소리가 나는 분이 계시면 이 부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유격이 많이 있다고 하면 보호 패드 요걸로 덧대시면 또 잡소리 그러네요. 네. 고쳐가면서 타는 차, 정품 인증이죠. 요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글 공유해 주신, 이 정보 공유해 주신 새롬 아빠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글도 볼게요. 올바른 차데모 충전 방법 90% 확실. 어제 트렁크를 연체로 하니 차데모 충전이 잘 되는 것 같다는 글 남겼었는데요. 아, 이거 기억하죠. 통영 거제도 찍고 올라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확인해보니 어제 글에 댓글 달아주신 용인T 바이스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차데모 어댑터를 차에 연결, 결제 진행, 충전기와 차데모 어댑터 연결 전에 차데모의 버튼을 눌러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버튼을 눌러서 불이 들어온 상태로 충전기와 연결. 그러니까 차데모 어댑터를 차에 연결한 다음에 결제를 진행하고 그 끌고 오는 선 있잖아요. 차데모. 그 선을 연결하기 전에 차데모 버튼을 한번 눌러줘야 된다고 하네요. 눌러줘서 버튼에 눌러서 이제 T 로고에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연결을 해줘야지만. 죄송한데 제가 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네네. 충전기와 차데모 어디서 연결 전에 차데모의 버튼을 눌러준다 그랬잖아요. 네. 차데모를 차 연결.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시는 거죠? 결제를 진행하고 나서. 네. 결제를 진행했군요. 네. 그러니까 충전기가 돌아가는 상태인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원이 왜 들어오지 하고 봤어요. 그러니까 차데모를 꽂고 나서 이제 볼일 보다 보면 꽂아놓은 상태에서 장기간 아무것도 안 하면 불이 꺼지니까 불을 눌러서 차데모 어댑터에 버튼을 눌러서 불을 켜준 다음에 T 로고에 불을 들어온 상태에서 연결을 해달라 하면 잘 된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럼 이 트렁크랑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댓글도 100% 성공이던데요. 아무렇게나 해도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어쨌든 요걸로 해도 안 되면 저는 열어보고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레발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디시콤보 어댑터 같은 경우에 저런 게 없어요. 그냥 됩니다. 그냥 되나요? 그러니까 연결 순서 근데 상관없이.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충전기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직 그리고 이제 정식 제품이 나온 상황이 아니니까 저는 샘플로만 했기 때문에 또 모르는 거죠. 모델 S 차박 매트. 어떤 거죠? 모양이 딱 맞는데요? 매트가? 모델 S를 샀으니 차박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서 매트가 문제였습니다. 여러 번 고민과 검색을 해봤으나 드림 케이스는 너무 비싸서 패스. 에어박스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맞춤을 하셨구나. 많은 차박러들이 칭찬해서 에어박스 차박 매트인데 가격은 23만원쯤 했습니다. 이제 열심히. 근데 테스메이트인가요? 그게 $200 안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테스매트는 이제 모델 3용이고요. 모델 S용은 더 근데 비싼가요? 이게 에어박스 차박 매트 같은 경우에 공기거든요. 에어 매트란 말이죠. 에어 매트는 후기가 되게 안 좋아요. 꿀렁거리죠. 네네. 제가 쓰는 매트 상당히 부피도 작고요. 만족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내 돈 내산이기 때문에 뭐 광고 아니고요. 전 제 매트 추천드릴게요. 다 편집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한번 띄워서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사이즈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제일 작은 사이즈거든요. 요거를 쓰면은 좋은 게, 요 부분에는 베개를 놓기 때문에 굳이 매트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는 종아리 밑에 부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코일 매트를 깔았어요, 트렁크에. 그래서 푹신푹신 해가지고 저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자꾸 추천하시는데 이게 뭐 뒷광고 의혹 제기합니다. 아닙니다. 이거 절대 아니고요. 내가 그런 오해 받기 싫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이 매트 써보신, 이게 가격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23만 원. 근데 가격은 제 매트도 좀 비싸요. 걔도 한 10만 원 돈 하거든요. 네. 이게 얼마라고요? 이게 23만 원이라고 합니다. 에어박스가? 네, 에어박스 23만 원인데 제 것도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보단 싸요. 근데 부피도 상당히 작고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글 볼게요. 메일로 전자세계연서가 나왔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캡처를 해주셔야죠. 누가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도 친절하십니다, 우리 유저분들께서는. 네. 구매자에게 모두 날아갑니다. 어차피 부가세 환급 안 되는 자동차 판매라 무시하셔도 됩니다. 네, 무시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오토파일럿 활성화가 안 됩니다. 이거 게이지가 안 차서 그런 거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죠? 게이지가 안 찼어요. 오토파일럿 활성화가 합니다. 하루 주행거리 100km 돼서 오늘 500km 이상 주행했는데도 아직 원이 다 돌아가진 않네요. 요거 다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초기화하고 다시 해야 되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대부분. 여기 있네요. 네. 리셋 및 오토파일럿 메뉴에서 활성화 해보세요. 그거는 이제 아니죠. 의견이니까. 네. 되게 이제 이런 경우에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너무 극히 이제 드문 경우니까 사실 또 정품 인증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드물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경우에 네. 해결책은 직선 도로를 네. 그러니까 자동차 고속도로 같은데 네. 그런 데를 좀 달리는 거. 네. 그게 가장 빨리 되는 방법입니다. 빨리 활성화가 되는. 좀 찜찜하니까요. 나중에라도 이게 원이 다 차서 활성화 되더라도 초기화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똑같이 재활성화 하는데도 이렇게 요만큼 남기고 잘 안 되면은 이거는 카메라 부분 쪽으로 한번. 근데 오토파일럿 리셋은요. 좋을 것 같아요. 저거로 우리가 차량에서 리셋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리셋은. 센터에 들어가야, 메뉴에서 하는 리셋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오토파일럿 리셋이 아니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건 사실. 근데 그거 했더니 효과가 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옆차가 아슬아슬하게 있는 게 아닌데도 옆차를 끼어드는 걸로 인식해가지고 브레이크 잡는 경우가 좀 많이 줄었거든요. 기분 탓아닐까요? 아닙니다. 네. 일단 경험에서 나온. 일단은 근데 근거가 없는 거라. 네. 본닛 불량. 말씀드리기가. 다음 걸 볼게요. 본닛 도장 불량 신청되나요? 도장 쪽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능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안 해주더라고요. 도장 쪽은. 네. 다시 해줘도 솔직히 더 나아질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냥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블록?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사진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측면도 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여튼 도장 불량은. 네, 도장 불량은 아마 AS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아주 심각한 경우는 안 해줍니다. 절대 안 해요. 부패는 해줍니다. 부패. 안 해줘요. 근데 기능상의 하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도장은 아예 안 해줍니다. 근데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얘기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이라 좀 말씀드리기 좀 뭐하긴 한데. 네. 어제는 이 정도로 이제 알아서 제가 편집을 하든 말든.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네. 그리고 테슬라에서 이런 메일이 왔다고 하네요. 어떤 메일일까요? 이건 보증 연장 아닌가요? 8년 16만. 이거는 그 리콜 관련된 안내 메일이죠. 저도 이제 모델 3 리콜 메일 받고 갔는데요. 저는 문제가 없다고, 해당되지 않는 차라고 해서 따로 수리받은 건 없었거든요. 친절하게 리콜도 이렇게 메일로 보내줍니다. 자, 모델 X 구매 고민 중입니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모델 X냐, GLE 450이냐, X5 40i냐. 저는 모델 X가 잘 나와 보이는데요. 나머지 차를 타본 적은 없어서.
댓글도 아마 여긴 테슬라 카페니까 X를 추천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X 혹시 랜드님 X 어떤가요? 모델 X요? 네네. 좋죠. GLE, X5 비교가 안 되는 차들인데요. 아 그런가요? 네. 여긴 테슬라 카페이니만큼 네, 모델 아니 X. 저 차들은 오토파일럿이 없잖아요. 전기차도 아니고요. 그거로 끝입니다. 네. 전기 오토파일럿 없는 차는 달구지다. 네. 네. 그런 네. 우리 뭐 들으시는 분들이 테슬라에 관심 있는 분들이실 테니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네. 네, 사실 오토파일럿 없는 차는 사실 몰기 힘들죠. 저도 못할 것 같아요. 네. 네네. 경험해본 이상 오토파일럿 없는 차는 관심이 네, 없어요. 그래서 합니다. 타려고 생각합니다. 타이칸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충전이 100%가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98%까지 충전하더니 다 됐다고 더 이상 충전이 안 됩니다. 왜 그런 거죠? 혹시 차가 모델 3인데 네, 모델 3입니다.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어떤 셀에 문제가 있거나 네. 그 어떤 셀 밸런싱 차원에서 차가 BMS가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타시다 보면 100%로 다시 충전이 되는 시점이 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전이 좀 많이 이루어졌다가 다시 충전이 되고 나면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배터리도 이제 온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니까 네네. 꽂았을 때 시점에서는 그 정도가 100이었다고 하면 네. 그래서 셀 밸런싱을 이제 수동으로 하는 오너들도 있는데 보통 한 15% 정도까지 방전을 시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완속기로 충전을 쭉 하는 거죠. 그랬다가 한 95%까지 갔다가 다시 좀 뺐다가 다시 100%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셀 밸런싱을 하는 그런 이렇게 방식이 있기는 한데 다 검증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내피셜이죠. 네네. 근데 일단 이론적으로는 좀 낮은 데서부터 쭉 완속으로 충전을 시키면 셀 밸런싱이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날씨 탓이라고 하니까요. 커피조님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글도 볼게요. 요거 언급하셨네요. 네. DC콤보 어댑터 주문한 거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메일이 왔대요. 네. 그래서 용감하게 또 서드파티인데도 불구하고 주문하셨네요. 잘 부디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매한다는 글들이고. 휠 결함. 요거 한번 볼게요. 송도 위니아님께서 경험한 사례인데요. 이분 퍼포먼스 타시는 분인데, 갑자기 주행 중에 이제 공기압 경고가 떠서 봤더니 이제 이렇게 크랙이 갔다고 합니다. 휠에. 근데 이거는 충격에 의한 그 크랙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 하자로 볼 수 있는 부분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시라고 하고요. 그 아이폰,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은 사례는 아닌데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화 유리를 쓰잖아요, 전면에. 근데 그게 한 줄로 금이 쭉 가면요, 교체를 해줍니다. 무상으로. 그러니까 한 줄로 갔다라는 거는 안에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충격 흔적이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봤을 때는 그 주변에 충격 흔적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크랙이 갔으니까. 결과 공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맨 아래쪽에 댓글을 일단 한번 보고요. 지금 현재 이게 가장 최신 글이셔서 아직은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너무 비싸요, 휠. 이거 이렇게 크랙 가면 교체밖에 하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부디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고요. 결과 나오면 이것도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니아님의 그 휠 크랙 글을 마지막으로 12월 3일 목요일자 추천 게시글을 살펴봤고요. 오늘도 이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